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 두 분의 유가족들을 고려하고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사안은요, 단일화는 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목숨을 왜 잃게 됐는지 이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 추가로 이 목숨을 잃으신 이 두 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경찰에서는 LED 전광판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발전기를 돌리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루어진 현장 감식에서요, 이 버스에 설치된 발전기를 직접 작동시켜 봤더니 실제로 차량 내부에서 치사량에 달하는 일산화탄소가 검출이 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고가 난 유세버스 차량이요, 정부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불법으로 개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 LED 전광판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 아직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업계에서도 이 유세버스에 LED를 설치하는 거는 처음 봤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통은 그 유세차가 트럭이죠. 소형 트럭에다가 한 1.5톤 아니면 3.5톤 되는 트럭에 전광판을 뒤에 적재함 쪽에다가 세워놓고 그 전광판 뒤쪽에 보면은 발전기가 있어요. 저게 화면에 지금 보이는 저 발전기가. 근데 저게 돌아갈 때 저기 경륜가 휘발유가 저걸로 돌아가는데 냄새가 굉장히 그 심하게 납니다. 근데 그것이 버스였다라고 하면은 어땠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까지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저것을 아마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이 국민의당 선대위에서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 버스로 해서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 좀 효과가 있겠다, 홍보 효과가 있겠다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얼마나 그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지는 미처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 그림을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왼쪽에 빨간색 이 버스는 안철수 후보 측의 유세버스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났던 그 버스인데 오른쪽에 보시는 건 다른 또 후보들의 유세버스입니다. 차이점을 혹시 구별하셨습니까? 안철수 후보 측의 유세버스는 이른바 랩 광고라고 해서 비닐로 버스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문이 열리지가 않죠. 운전석을 제외한 모든 버스 전체를 랩이라고 해서 얇은 비닐로 다 덮은 겁니다. 그러니까 환기가 굉장히 안 될 수밖에 없죠. 오른쪽에 다른 유세 차량들은 완전히 오픈돼서 이 열린 뚜껑이 있는 그런 트럭에서 지금 유세를 하는 거거든요. 이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밀폐된 공간에서 그걸 마시게 되면 치명적일 수 있어요. 실제 환경부의 조치에 보면요, 기준에 보면 일산화탄소량이 1,600 농도가 이게 1,600일 경우 2시간 이내에 목숨을 잃을 수 있고요. 3,200일 경우에 30분 이내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저걸 30분 돌려봤거든요. 실제 어떤지를 보려고 해서 안철수 후보의 버스를 30분 돌려봤더니 운전석에는 1,500 ppm. 그리고 뒷좌석은 2,250 ppm. 치사량이잖아요. 치사량이죠. 그래서 이 정도로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래핑을 해놔서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운전석 옆에 창문만 열 수 있는데 열 수 없는 상태에서 저걸 가동하고 계속 돌리다 보면 결국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서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볼 수 있죠. 네.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게 과거에 예전에 흔하게 있었던 그 연탄가스 중독이랑 똑같은 원리이지 않습니까? 자, 사고 발생 직후에 국민의당은요, 안전수칙을 사전에 공지했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피해 버스 기사의 동료들은요, 그런 안전수칙 교육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라면서 반박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원래 업체가 LED를 작동할 경우에는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가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안전수칙을 사전에 공지했다고 저희가 업체로부터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많은데 왜 저리 안전교육을 센터처럼 해하고 이 사망사고도 왜 인사들 잘못을 몰고 가냐고 인사들이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요, 이번 사고를 두고요, 중대재해법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만약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그렇죠. 이 처벌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될 텐데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그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린가요? 그러니까 중대재해법은 이제 중대재해를 그 시행령에서 정하게 되어 네. 있어요. 근데 이 사건처럼 짧은 시간 안에 유해가스로 해서 저렇게 사망의 결과가 났을 때 그거는 중대재해 안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가 또 그 발생을 했을 때는 원청 이 경우에는 그 버스 회사에다가 이 도급을 준 것이 네. 그 국민의 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의 당이 법적 책임을 질 수가 있게 된 거고 그러면은 또 이 중대재해법은 법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대표에게도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당의 대표인 안철수 후보와 그리고 국민의당이 이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지금 이태규 그 선대 본부장이 얘기했지만 이제 이 법적인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했다, 교육을 했다 이런 걸로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는 상황까지 갔는데 여러 가지로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후보나 좀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 수백여 대의 유세 차량들이 지금 이 시간 현재도 전국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계속해서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민주당의 유세 트럭도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이 라보 유세, 소형 트럭 유세와 관련해서는 또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제기가 됐는데요. 자,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 기간 동안 안전 문제에 무엇보다 더욱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 유세는 도로교통법 위반은 아니라고 또 판정이 났다는 이야기도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